오늘은 추세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세선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추려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는 추세선 돌파 매매 전략과 추세선 돌파 후 리테스트가 올 때의 거래 전략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고 보면, 올해 4월 같은 경우에 4월 26일에서 이어지는 상승 추세선이 있었습니다. 추세선을 저희가 작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입니다. 그럼 그 신뢰성은 어떠한 기준으로 생성이 되느냐 하면, 그 추세선이라고 하는 접점을 적어도 3번 이상 터치를 해줘야 추세선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만약 3번 이상의 접점을 가지지 않고 추세선을 긋게 되면, 예를 들어 이런데도 추세를 막 그을 수 있죠. 이런데도 그을 수 있는데, 이걸로 매매를 전략을 가지기엔 여기 추세선을 이렇게 뚫었다 해도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짧은 프레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러한 빈도수는 잦아지고, 이런 추세선으로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손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선은 적어도 3번 이상의 접점을 가져야 하고, 그 3번 이상의 접점이 추세선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거래 전략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선을 이용한 거래 전략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아까 그 두 가지 전략을 대입을 해보면 두 가지의 타점이 나오겠죠. 두 가지의 타점을 이 패턴을 이용해서 그려보면, 이때 경우엔 추세선도 추세선이지만 상승 세기형도 같이 포함이 된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엔 타점이 이 추세선 라인이 있죠. 이때를 돌파하는 이 경우 5월 11일 1시죠. 이때에 타점이 한번 나오고, 5월 12일 1시 이때에도 타점이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의 타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느냐. 추세선 돌파 때 해도 되고 리테스트 때 해도 됩니다. 그럼 각각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추세선 돌파는 단점이 이렇게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를 하러 오고, 만약에 이 리테스트가 성공하지 못하고 패턴이 무시되고 이 손절이 나가게 되면 추세선 돌파는 리테스트보다 손절이 크게 됩니다. 대략 마감까지 생각하면 4%가 넘는 손절이 발생하게 되고, 그럼 리테스트가 손절이 짧아서 좋은 매매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또 그렇지 않은 게, 추세선을 리테스트 할 때도 있지만 추세선을 리테스트 하지 않고 그냥 추세를 이어서 가는 경우도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전략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기 성향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